안녕하십니까. 행정구제 솔로몬 소장입니다. 오늘은 예, 여러분께 2020년도에 개정된 윤창호법, 그러니까 윤창호란 사람이 음주운전자에 치여서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슈화가 되어서 윤창호법이라는 엄격한 법률, 그러니까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처벌 강화된 법이 아주 폭넓게 광범위하게 정해져 있어서 음주운전자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입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음주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은 정말 사회 악이고 위법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렸던 이런 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냐면 이 법이 2020년도에 개정이 돼서 계속 강화된 상황으로 지금까지 예, 진행되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작년 말에 지금 재판 중인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해당되는 이 사건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위헌 결정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지금까지 모든 재판이 위법하다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사건인데 헌재에서는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이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위헌 결정을 한 게 아니라 2회 이상 음주 운전자에 해당된 부분만 위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방송에 앞서서 여러분 저희 솔로몬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무료 구독자인 구독 버튼 빨간 글씨를 두 자를 꼭 눌러주시면,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께 좋은 제 방송마다 미리서 공지가 된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살펴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에 윤창호라는 분이 음주운전자에 치여서 일단은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치여서 사망을 했는데 이게 큰 사회적으로 이슈화돼 갖고 일단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자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윤창호법이 음주운전 관련된 법 사항이 법이 개정돼서 아주 대폭적으로 폭넓게 개정이 돼서 많은 음주운전자들에게 엄청난 경종을 울리는과 동시에 또한 많은 피해도 곁들여서 주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윤창호법 전반적인 그 폭넓은 사건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어, 현재 재판 중에 있는 2회 이상 음주 운전자에 해당된 부분만 위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윤창호법은 그대로 살아있고 강화된 그 내용도 그대로 살아있지만 2회 이상 음주 운전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헌이다. 자, 그러면 이것만 딱 잘라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위헌이라고 결정이 되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 본래 윤창호법의 취지와 뼈대는 살아있지만 음주운전 2회 이상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은 예외 사항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윤창호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관련된 처벌 사항은 모두 강화한 것이 아니다. 단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게만 적용이 된다.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재판 중인 사건은 처벌 수위가 낮아질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용을 했지만 현재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위헌의 파급 효과입니다. 자, 그런데 더더군다나 대검찰청에서는 2021년 10월 26일자 전국 검찰의 지방 검찰청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시 내용이 이제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도로 이혼의 효력은 컸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이혼 결정 효력은 이 정도로 커서 모든 검찰청에서 대검찰청에서 각 전국에 있는 검찰지청에 지시를 내릴 만큼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결정이 된 겁니다. 이혼의 헌법재판소의 그 이혼 결정의 효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걸 보고요. 자, 그러면 대검찰청에서 어떤 것을 지방 검찰청에 지시했나를 한번 살펴볼게요. 대검찰청은 지난 11월 2021년 11월 26일자로 전국 일선 경찰청에 아래와 같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첫째, 수사 중인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죄에서 상응토록 구형하고,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건은 모든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고 가중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죄에 상응하도록 구형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재판 중인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포함해서 2심, 1심, 2심 증인, 2심, 1심 사건 중인 법 적용 법조를 변경해서 공소장을 변경하고 죄 상응하는 구형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위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를 위해서 상소를 제기할 거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몇 줄만 읽었는데요. 이 상세한 사항은 아래 하단에 제가 병기를 해놓고 또 제 블로그에도 저렇게 아래 블로그 주소가 나오죠. 거기다 링크하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그럼 대검찰청에서는 전국 검찰에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검찰청은 법률을 검찰에서는 법률을 처리하는 부분이지만 사건을 처리하는 부분이지만 이 검찰에서는 행정기관입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소속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상하 관계가 엄격합니다. 그러므로 대검찰청에서 각 지방 검찰청에 지시한 사항은 지방 검찰청에서는 따라야 됩니다. 법원과 다르죠. 사법기관은 위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결정한 것은 이런 점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어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지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법권의 독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기관은 사법권의 독립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 때문에 상하 관계가 명확지 않고 상하 명령 개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관은 양심에 따라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청에서는 상하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지시한 것은 하급 지방경찰청에서는 대검찰청에서 지시한 내용 모두를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러면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해당되는 것이 이혼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이 완화가 되었고 처벌 수위가 낮아질 전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과연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동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그저께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요. 제가 옛날에 처리했던 사건인데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사고가 커서 구제가 되지 않는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번에 윤창호법이 이혼 결정이 났기 때문에 자기가 의의 신청을 경찰에 내겠노라고 또 의견을 좀 달라고 해서 저에게 전화 왔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이분은 이해 운전이 아니고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윤창호법이 2회 이상 운전자에 대해서는 위법 위헌이다라는 엄청난 결정을 내림으로써 각 법원과 또 지방 경찰청, 각 검찰청에도 엄청난 파급 효과가 생겨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또 반대하는 의견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의견에 지나칠 뿐 헌재에서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중적으로 어떤 분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우리나라의 그 음주운전 인구가 2회 이상이 아니고 단 1회라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자, 그분들이 상당히 좀 윤창호법에 대해서 많은 좀 심하다 이렇게 좀 느껴왔는데 요번에 큰 환영을 함과 동시에 또 피해를 보신 분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잘했다 당연한 거다 아니다 너무 약하다 전체적으로 다 해야지 또 여기만 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상반된 의견을 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거는 이혼 결정이 잘못됐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이혼 결정이 잘 됐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엇갈린 이런 헌재의 이혼 결정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우리는 현실에 따라서 적응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분명히 이혼을 결정했기 때문에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아마 좀 지금보다 지난번보다 그 중한 벌에서 좀 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여러분께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회 이상으로 음주운전자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나 기존 받은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미 결정되어 버린 사항은 다시 그 사건에 대해서는 번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타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도 가능하고 번복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점을 잘 아시고 윤창호법이 개정되어서 일부는 환영하는 목소리가 또 일부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도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법이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우리도 그 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2회 이상 음주운전자였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구제를 요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창호법이 헌재 이혼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윤창호법 개정 이전의 법의 기준이 돼서 처벌이 약간 완화된 경한 처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2회 이상 음주 운전자의 해당만 한해서만 해당됩니다. 다른 사건까지 똑같이 해당되지는 않고요. 물론 간접적인 영향이 있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건들도 이렇게 윤창호법이 이혼이다 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각 법원이나 아니면 검찰에서도 늘 여기에 대한 관심과 또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항상 존중하면서 아마 법을 집행하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윤창호법 헌재 이혼 결정에 따라서 파급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은 아래 하단에 제가 내용을 다시 변기해 놓을 거고 또 더불어 제 블로그 아래 사이트 나와 있죠. 그 주소에 들어가시면 더 상세하게 나와 있고 저에게 또
우리 구독자이신 무료 회원이신 구독자들은 저에게 무료 상담을 요청할 수가 있고요. 제가 그런 무료 상담도 해드리고 또 사건이 만약에 혼자서 진행이 어렵다면 진행까지도 도와드리는데 실비로 좀 혜택을 드리는 이렇게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고 저에게 제 방송에 항상 귀를 기울여 주시면 여러분들의 때로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온도가 많이 내려가서 또 바람도 불고 옷 정말 따뜻하게 입고 감기 걸리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도 영향이 지금 엄청 크고 있기 때문에 감기까지 걸리면 여러분께 많은 영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따뜻하게 잘 보온하도록 옷을 입고 외출할 때는 특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추위에서 이겨내려면 또 집에서 그 온수를 약간 틀어놓고 또 물이 얼지 않도록 이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한 것은 여러분께 지금 편한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